이번 주는 if문 조건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f문은 이번 주에 수업할 내용은 if문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중첩 if문, 그다음에 스위치 케이스문, 이 세 가지 형태의 조건문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if문은 조건문 하나인데, 조건문이라는 건 선택 제어문입니다.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자, 위에서 하나가 내려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두 가지의 경우 수가 있는 거예요. A를 선택할 건가, B를 선택할 건가. 그거에 따라서 처리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끝날 때는 다시 합쳐서 하나로 나올 거고요. 자, 조건에 따라 다른 내용이 실행되도록 실행 흐름을 제어하는 명령문, 그래서 if문과 스위치문이 있습니다. 선택의 기준을 제시하고 상황에 따라 다른 값이나 내용을 적용합니다. 자, 기준이 부합할 때까지 특정 작업을 반복하게 됩니다. 자, 기본 if문은 조건만 있고, 그러니까, 조건만 있을 때, 기본 if문인데, 형식은 참일 경우에만 실행을 합니다. 거짓일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기본 if문이 있고요. 형식은 if, 가로 열고, 조건식, 그 다음에 중괄호 닫고 실행 문장. 이렇게 하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으면 이 조건에 맞으면 이 실행할 문장을 하시고요. 조건에 맞지 않으면 끝납니다. 바로. 빠져나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자, 기본 if문이고요. 자, 이러한 그림을 순서도라고 합니다. 이 순서도는 이 프로그램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순서도를 보고 소스 코딩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가능하도록 익숙해지면 좋습니다. 자, 어떤 프로그램을 분석할 때 먼저 그림을 그리고 순서도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소스 코딩을 하는 형태도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자, 조건이 참이면 실행할 문장을 하는 거고요. 거짓이면 빠져나와서 실행할 문장을 건너뜁니다. 자, 이런 형태를 기본 if문이라고 합니다. 기본 if문에 대한 간단한 예입니다. A가 99네요. 99가 A고요. A가 조건 비교합니다. if A가 100보다 작냐? A는 99였죠. 99는 100보다 작죠. 그럼 참이죠. 참이면 실행합니다. 이거. 아래 있는 문장 프린트 100보다 작군요. 실행합니다. 만약에 여기를 101로 바꾸면 101은 100보다 작냐? 거짓이죠. 그러면 실행하지 않습니다.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기본 if문이 있고요. 자, 방금 전에 예제입니다. 자, A의 이 사각형은 대인문, 처리 관련 명령어를 그림 순서대로 표현할 때는 사각형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A의 99를 대입합니다. 그냥 초기화죠. 변수 초기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문은 마름모로 합니다. 조건문 마름모. 그래서 A가 100보다 작은가 조건을 쓰는 거예요. A가 100보다 작은가. 참이면 작군요 출력. 거짓이면 프로그램 종료. 참이면 프린트.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주의할 거는 중괄호입니다. 중괄호. 자, 여기 들여쓰기를 했지만 중요한 건 중괄호가 없습니다. 중괄호가 없을 때는 한 문장, 8번 줄, 한 문장만 이 if문의 묶음으로 들어가요. 자, 이 밑에 있는 프린트문은 들여쓰기를 해서 꼭 이것도 들어있는 것 같지만 이건 들어가지 않습니다. A는 200이네요. 200은 100보다 작은가? 200은 작지 않죠. 거짓이죠. 그러면 문장 하나만 건너뛰어요. 요거 여기 중괄호가 있다 보면 두 개 건너뛰겠지만 자, 중괄호가 없기 때문에 거짓이므로 이 문장은 보이지 않겠죠.
그 다음에 프린트 F 실행이 됩니다. 자, 이거 두 줄이 실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 이렇게 거짓이므로 문장이 보이지 않겠죠.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만약에 이걸 99로 다시 했다 하면 어떻게 되겠죠? 100보다 작군요. 출력하고요. 그 다음에 거짓이므로 이 문장도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중괄호 잘 확인해야 됩니다. 자, 2장에 있는 그 5-2 예제를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 예제입니다. 대부시에서 불러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기존에 있는 메인을 그대로 사용하고 안에다만 입력을 하라 그랬죠. 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면 이렇게 자, 200은 A는 200은 100보다 작냐? 거짓이죠. 100 작지 않죠. 거짓이면 자, 참인 경우를 건너뛰어야 하는데 중괄호 여기 중괄호가 없기 때문에 첫 줄만 영향이 끼칩니다. 그래서 이거를 거짓일 때는 이거 거짓임으로 이 문장이 보이지 않겠죠. 요거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출력이 되고 그래서 두 개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뀝니다. 자, 이거를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99로 했을 때 한번 해보죠. 99. 자, A는 99이므로 99는 100보다 작다. 참이죠. 그럴 때 어떻게 출력이 되는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으니까 참이기 때문에 100보다 작군요. 이게 출력이 됩니다. 작기 때문에 이 줄, 이게 출력이 됩니다. 근데 거짓임으로 이 문장이 안 보이겠죠. 이것도 출력이 됩니다. 자, 이거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확장을 해야 됩니다. 확장할 때는 이렇게 여기에 중괄호가 필요합니다. 중괄호 있으면 이 두 문장이 참일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이 부분을 현재 해결합니다. 작군요. 거짓이면 이거를 좀 더 이 다음 차트에 나오겠는데 이 문장에서는 그래서 완성이 좀 뭔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만 하면 혼동이 됩니다. 그래서 중괄호를 넣고 이 중괄호 안에다 대부분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은 거짓이므로 참이든 거짓이든 실행이 됩니다. 자, 이 문장은 이 두 문장은 이 조건문과 연결되는 건 이 한 문장이기 때문에 참이든 거짓이든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조건과 연결된 이 조건문과 연결된 건 이 한 문장입니다. 이 두 문장은 참이든 거짓이든 이 부분 끝나면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거짓임으로 이 문장은 안 보이겠죠. 이것을 동작시키기 위해서 다음 if else문이 필요합니다. 방금 전에 이제 그 내용입니다. 자, 가급적이면 들여쓰기를 하면 이 조건문에 연결이 된 명령을 눈으로 확인하기가 좋지만 이 들여쓰기는 반드시 문법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문법에 영향을 주는 건 중괄호입니다. 중괄호. 여기 중괄호를 넣어주면 중괄호가 영역이 됩니다. 블록이 돼요.
그래서 하나로 묶는 블록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 문장일 경우에는. 자,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조건이 맞을 때는 이렇게 두 문장이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해 가는 겁니다. 자, 중괄호를 넣었을 때와 안 넣었을 때의 차이입니다. 중괄호를 넣으면 이렇게 여러 문장을 조건이 참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이제 이번에는 거짓일 때도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똑같이 조건을 넣고 조건이 참이면 문장 1, 거짓이면 문장 2. 그 다음에 빠져나오게. 자, 사용하는 방법은 if 조건, else가 포함이 됩니다. 중괄호 사용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중괄호가 없으면 한 문장, 중괄호 있으면 여러 문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두 가지 경우를 이제 선택하는 겁니다. 아까는 아까 조건문은 조건을 주고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빠져나왔으니까 이번에는 두 가지입니다. 참과 거짓일 때 두 가지 경우를 처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똑같이 A는 200일 때 A는 100보다 작냐? 200은 100보다 작지 않죠. 그러면 else로 갑니다. 그래서 이게 실행이 됩니다. 100보다 크군요. 실행이 됩니다. A는 100보다 만약에 이걸 99라고 했을 때 A는 100보다 작냐? 99는 100보다 작냐? 작죠? 그럼 참이죠? 그럼 여기를 실행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조금 더 보완을 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5-4) 예제입니다. 자, A는 200입니다. 그럴 때 조건문이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if 밑에 있는 명령, else 밑에 있는 명령이 별도로 실행이 됩니다. 자, 크다, 100보다 크군요. else가 실행된 겁니다. 그러니까 작군요 하면 작은 거니까 이거를 이번에는 99로 한번 바꿔보죠. 99로 바꿔서 다시 실행합니다. 그러면 99일 때는 작군요가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작군요가 실행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 조건이 두 가지일 경우는 사용을 합니다. 자, 근데 이 경우에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기를 한번 100으로 한번 해보죠. 100. A와 A는 100입니다. 그럼 100은 100보다 작냐? 아니죠. 크냐? 근데 크지도 않죠. 하나가 더 있죠. 같다가 빠졌습니다. 자, 이렇게 조건이 조금 전에는 조건이 두 가지만 있습니다. 참과 거짓 두 가지만 했었는데 어떤 문제는 세 가지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처리를 해야 되면 세 가지가 있는 경우 이 경우가 이 경우입니다. 같다가 빠졌어요. 같다. 자, 여기는 작다, 크다 두 가지 있는데 같다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기에 else if를 사용합니다. 하나 더 추가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조건이 두 개 이상일 때, 세 개일 때는 if else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럴 때는 if, else if, else 이렇게 해서 여러 경우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 한 예제였고요. 자, if, else문을 통해서 블록을 가지고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예제는 정수를 입력해서 짝수냐 홀수냐를 판별하는 예제입니다.
나머지 연산자를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예제 중에 이렇게 스캔F S가 나오는데 이거는 뺍니다. 스캔F만 쓰시면 됩니다. 이거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사용하는 명령이고 여기서는 대부시에서는 스캔F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S는 뺍니다. 빼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예제는 조건이 2개 이상일 때입니다. 자, 조건이 2개 이상일 때는 if, else if도 사용하고 이렇게 중첩 if도 사용합니다. 중첩 if라는 건 if문 안에 중괄호를 열고 요 안에 if else가 또 들어가요. 자, if문은 여러 개의 중첩이 가능한데 이런 식으로 if 그 다음에 if문 안에 if else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이 조건 안에서 또 조건을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else 명령. 자, 이것도 그냥 단독으로 if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if 여러 개의 경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else if 조건 그 다음에 else 이렇게 해서 명령 더 조건이 2개면 명령어는 하나, 둘, 3개. 3가지 경우가 됩니다. 자, 아까 같다, 작다, 크다, 같다. 자, 이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A가 100보다 작다. 그 다음에 거짓이면 크다. 크다가 아니면 같다. 이렇게 해서 3가지 경우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중첩이 부분을 가지고 다른 경우도 한번 확인해 보는 예제입니다. A는 75보다, A가 75입니다. 그러면 A는 50보다 크다. 참이죠. 그러면 다시 여기서 또 비교합니다. if A는 100보다 작냐? 75는 100보다 작죠. 그럼 여기가 되나? 그러면 50보다 크고 100보다 작다가 출력이 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100보다 크면, 그러니까 여기가 뭐 200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100보다 크군요.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자, 만약에 50보다 작으면 50보다 작군요가 출력이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if문 안에 if else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else if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if, else if, 그 다음에 else. 자, 이렇게 해서 명령어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고요. 여기 같이 그 다음에 if, else, if 안에 if, else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고요. 자, if문은 다양하게 이제 활용이 되는데 이때마다 이 조건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이것만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첩 if문을 통해서 성적을 환산하는 그런 예제입니다. 내가 성적을 입력하고 그 성적이 A일 경우에는 90보다 크면 90보다 크면 A고요. 80보다 크면 B고요. 70보다 크면 C고요. 60보다 크면 D입니다. 나머지는 F고요. 자, 이런 성적 환산 프로그램이 이 중첩 if문을 가지고 지금 사용한 예입니다. 자, 이거를 뭐 이렇게 else 밑에 띄어서 쓸 수도 있고 이 if else를 붙여서 쓸 수 있고요. 붙였으면 else if 명령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떨어지면 이런 형태의 명령이 되겠죠. 나머지는 F가 되는 그런 예제입니다. 자, 중첩 if문을 통해서 방금 전에 예제입니다. 방금 전에 90보다 크거나 같으면 A, 80보다 크거나 같으면 B, 그 다음에 70보다 크거나 같으면 C, 그 다음에 60보다 크거나 같으면 D, 90, 나머지는 F. 이렇게 해서 중첩 if문을 통해서 여러 조건의 결과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조건의 개수는 조건 하나, 둘, 셋, 네 개죠. 조건이 네 개면 여기서 나오는 명령어 분기는 5가지입니다. 플러스 1 하시면 됩니다. 조건 4개면 플러스 1을 하면 5개의 분기가 됩니다. 그래서 명령어 처리의 분기는 5개가 됩니다.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 예제입니다. 자, 이거를 작을 경우에는 100보다 작군요고요. 그다음 이제 거짓일 때는 2가지가 있습니다. 같다와 크다. 그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겁니다. 먼저 크다를 처리해 보죠. a가 100보다 크냐? 그러면 프린트 써주면 되는 거고요. 그대로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100보다 작으면 작군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죠? 나머지는 같다입니다. 그래서 프린트 같군요 라고 출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조건이 자, a가 100일 때 100은 100보다 작냐? 아니죠. 크냐? 크냐도 아니죠. 그럼 뭐죠? 같군요. 같다가 표현이 됩니다. 자, 여기서는 3가지 경우가 있는 겁니다. 크다, 작다, 같다. 3가지 경우이기 때문에 if, else, if를 사용합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해도 됩니다. 아까 중처 if 같이 else, if를 써도 되고 이렇게 하고 여기를 중괄호 열고 이 부분을 여기에 넣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자, a가 100보다 작냐? 그럼 작군요 합니다. else이면 다시 if, else 이렇게 가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고 붙여 써도 되고 자, 중괄호 쌍만 잘 맞추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렇게 들여쓰기를 해서 이 블록이 어떤 영역, 어떤 블록을 실행하는가, 어떤 명령어들이 포함되는가를 구분해주면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여쓰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문법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들여쓰기는 보기 좋으라고 합니다. 이해하기 편하게. 자, 100보다 크냐? 그러면 크군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같다밖에 없죠. 그래서 같군요.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둘 중 하나 어떤 걸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성적 환산 프로그램이었죠. 자, if else문을 통해서 처리를 합니다. a를 입력받고요. a가 90보다 크면 a, 80보다 크면 b, 70보다 크면 c, 60보다 크면 d. 자, 이렇게 else if 이렇게 내려도 되고 이거를 옆으로 붙여서도 됩니다. 그러면 else if 문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 가도 됩니다. 순서에 맞춰서. 자, 그거를 이렇게 else if 문으로 바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줄을 맞춰주기 위해서 어쩌면 줄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보기가 이해하기가 편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아까는 if else에서 다시 if else로 갔는데 이렇게 else if 문으로 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더 보기가 편하죠. 실행을 해볼까요? 자, 똑같은 결과입니다. 똑같은 결과인데 어떻게 표현을 하나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80점을 넣으면 비약점입니다. 라고 출력이 됐습니다. 여기 비약점이죠. 80점을 넣으면 89점이기 때문에 80보다 큰 거 났죠. 이것도 순차적으로 이 조건문은 이렇게 범위 형태로 해서 범위 형태로 차근차근 범위 형태로 지정이 되면 큰 거부터 차례대로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조건문을 만들 때 90, 80, 70, 60 이런 식으로 이거를 뭐 80, 90, 60, 70 이렇게 섞지 말으시고 섞으면 안 되고요. 순차적으로 하는 게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